我们分手的那一天是愚人节，所以我一直当他是开玩笑。从分手的那一天开始，我每天都买一罐5月1号到期的凤梨罐头。我告诉我自己，当我买满30罐的时候，他如果还不回来，这段感情就會過期。唔該，有冇5月1號到期罐頭菠蘿？咁即係過期罐頭啊嘛。嗱，呢一箱送俾你，唔收你錢嘅。 여기서 잠깐 통조림을 먹을 때 외부를 잘 살펴봐야 해요.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통조림은 먹어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찌그러져 있거나 부풀어 오른 통조림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조림 속에 있던 보툴리눔이라는 세균 때문에 마비가 오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무서운 제1급 감염병 보툴리눔 독소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툴리눔 독소증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현기성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보툴리눔균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아포를 만들어내고 그 아포의 형태로 우리 주변 환경에 흔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아포는 건조한 환경에서 30년 이상 생존이 가능하고 100도에서 3, 4시간 가열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생존력이 강합니다. 아포에 오염된 식품을 제대로 멸균하지 않은 채 통조림이나 병 속에 포장하게 되면 산소가 없는 통조림 속 환경에서 보툴리눔균이 깨어나 증식하게 되고 독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풀어 오르거나 찌그러져 있는 통조림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툴리눔 독소증의 감염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조림이나 소세지 같은 식품에 의한 감염입니다.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보통 2시간에서 8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아의 경우 장 속 미생물 환경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포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성인의 경우에도 장수술이나 항생제 사용 등으로 인해 장내 세균 환경이 변했을 때 발생 가능합니다. 잠복기는 3일에서 30일 정도이고요. 보툴리눔 독소증 중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피부 상처를 통한 감염인데요.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아포가 피부 상처를 통해 들어가서 약 4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일으키기도 해요. 세 번째는 보톡스 주사로 인한 감염입니다. 보톡스는 미용과 치료의 목적으로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해 만들어낸 것이고요. 많은 양의 보톡스를 주사할 경우 발생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생물학적 테러의 목적으로 뿌려진 균을 흡입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는 되지 않아요. 독소는 7가지의 혈청형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A, B, E, F형이 사람에게 독소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신경근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을 막아서 마비를 일으킵니다. 원래 신경의 끝부분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 신경신호를 근육에 전달하면 근육이 수축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신경과 근육 사이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는 것을 보툴리눔 독소가 막아버리게 되면 근육이 수축할 수 없어서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톡스는 이런 작용을 이용해 주름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보툴리눔 독소증에 걸리면 보통 처음에는 피로함을 느끼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입이 마르고 삼킴이나 발음이 잘 안되고 얼굴 근육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이후에 아래쪽으로 진행되는 마비가 나타나는데요. 오심이나 구토, 복통, 변비 같은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거나 소변이 안 나오는 등의 비뇨기 증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하면 호흡 근육에 마비가 나타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증이 발생하면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마비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항독소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보통 병원에는 없어서 질병관리청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항독소제와 대증치료를 하면 서서히 회복이 가능하고요. 치명률은 약 5% 정도 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고요. 왔어. 나왔으니 이게 안 하나. 예방을 위해서는 부풀어 오르거나 찌그러진 통조림은 바로 버리세요. 이상이 있다면 바로 버리시는 게 맞아요. 만들어진 독소를 파괴하려면 85도에서 5분 이상 가열을 해야 합니다. 독소를 파괴하기 위해 육류나 소세지 등 포장된 식품은 10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1세 이하의 영아에게는 꿀을 먹이지 마시고요. 보툴리눔 독소증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보통 1년에 100에서 2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음식을 먹고 보툴리눔 독소증으로 의심할 만한 마비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더 심해지기 전에 곧바로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